반갑습니다. 뉴욕 캐더릭 쌤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혹시 오늘 처음 방문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들 알림 설정 영상 오른쪽 하단에 있습니다. 함께 해놓으시고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도움이 되실 수 있는 공유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에서 보신 것처럼 최근에 와서는 역이민을 가시는 분들이 많고요. 한국으로. 그리고 또 F4 거소증 이런 준비하시고 복수 국적에 대한 준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렇다면 재외 동포를 대상으로 한 정보를 오늘 드리는데요. 재외 동포이신 분들이 한국에 떠난 지 오래됐었는데 한국에서 집을 사고 싶습니다. 최근에 집값도 지방 도시들은 빈집 또 미분양 아파트가 굉장히 많죠. 자, 집을 사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그 조건과 또 정보에 대해서 샅샅이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해보시고요. 이렇게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재외 동포가 한국에서 대출을 받는 것은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내국인보다는 조건이 조금 까다롭긴 합니다. 그리고 서류도 조금 더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주요 방법과 절차를 정리해 드릴 테니까 꼭 놓치지 마시고요. 첫 번째입니다. 대출이 가능한 주요 금융기관은 1금융이죠. 우리가 말하는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 NH라고 그러죠. NH농협은행 등 시중은행입니다. 그리고 일부 제2금융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저축은행이나 인터넷은행도 가능합니다. 케이스별로서는 좀 상이하죠. 저축은행이나 인터넷 뱅킹, 카카오 뱅킹도 있긴 하죠. 그런데 그런 쪽하고 이자가 좀 틀리고, 같은 1금융이라고 해도 하나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의 이자율도 틀리고 조건이 틀립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대출 가능한 상품 유형은 뭐가 있느냐면, 대출 가능 여부는 개인의 신용 상태가 중요합니다. 한국도. 그리고 체류 자격도 보게 되죠. 소득 증빙에 따른 내용도 달라집니다. 재외 동포라고 해도 한국에 소득이 있고 세금 보고를 해왔다면 다르겠죠. 대출 유형은 주택담보대출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국 내 부동산, 즉 아파트, 주택 등을 담보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내가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그 아파트를 통해서 대출을 받는 거죠. 신용대출이 있죠. 소득 증빙이 확실하고 한국 내의 신용도가 계속해서 관리가 되어 왔을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즉, 그래도 한국의 크레딧 카드라도 하나 사용을 하고 계신다거나 혹은 내가 한국에서 사업체 등록이 돼 있거나 혹은 내가 한국에서의 인컴, 뭔가 그동안에 벌어들인 소득이 크던 작던 있었던 근거가 있다라면 신용대출 쪽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다음은 사업자 대출이 있습니다. 한국 내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에 대한 그 통해서 사업자 대출이 가능하고요. 전세 자금 대출이 있습니다. 일정 조건 충족 시에 가능합니다. 그런데 제한이 좀 많습니다. 이곳은 다른 한국에서 거주를 하고 살고 계신 분들보다는 조금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으로 본다 그러면 대출 유형이 주택담보대출이 있고요. 신용대출이 있고요. 이건 카드 대출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사업자 대출이 있고 전세자금 대출이라는 게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재외동포 대출 자격 요건을 한번 볼까요? 한국 내 주소지, 즉 사는 곳이나 거주를 임시적으로 하셔도 주소지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연락처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든다면 그 연락처나 주소지가 내게 아니더라도 가족이나 또 내 형제 자매의 집의 주소지라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국내 거주 또는 방문 시 본인의 확인이 가능해야 됩니다. 즉 한국에 있지도 않으면서 대출을 받는다는 건 쉽지 않죠. 은행도 방문을 해야 되고 또 국내 거주가 지금 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실 확인도 해야 되고 그래서 출입국관리소를 통해서 언제 들어왔는지를 뽑아다 달라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본인 확인이 가능해야 되고 세 번째로는 소득 증빙 서류가 있어야 됩니다. 해외 소득도 가능합니다. 공증이나 번역이 필요하죠. 자, 이거는 모르셨던 분들이 많을 텐데 한국에 소득이 없다면 해외 소득에 대한 세금 보고하신 거, 그리고 내가 페이롤을 받고 계시는 거, 이런 것들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은행에 따라서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번역을 해서 공증을 받으셔야 되죠. 네 번째로는 한국의 신용 등급 또는 금융 거래 이력이 있으면 좋습니다. 이 신용카드, 계좌 거래와 계좌 이체 등의 어떤 그 거래가 있었던 경우. 자, 그런데 외국 국적자인 경우들이 있을 수 있죠. F4 비자, 재외동포 비자이죠. 그 소지자는 우대가 됩니다. 그 외의 비자는 조건이 좀 더 까다로울 수 있고요. 필요한 서류를 한번 보죠. 필요한 서류를 이제 예로 들어드리기 때문에 이게 전부가 끝이다는 아닙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필요 서류라는 거죠. 여권, 그리고 한국 비자가 있어야 됩니다. 뭐 비자가 필요 없으신 분들은 여권이 중요하고요. 가족관계 증명서, 필요한 경우에는 가족관계 증명서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은행에 따라. 재외국민등록부의 등본 또는 한국 내 거소신고 사실증명서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또는 국내 거소신고 사실증명서. 그 다음에 소득증빙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해외 근로계약서라든지 세금신고서, 급여명세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payroll, W2 혹은 텍스를 2023년도, 4년도 낸 기록들. 해외 거주 사실 입증 서류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가 있을까요? 보험, 인슈런스 나오는 거에 대한 메일 같은 거, 그리고 유틸리티 나가는 거 같은 경우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인슈런스 또 나가는 게 있을 거고요. 자동차 인슈런스 같은 거. 이런 것들에 대한 해외 거주하는 사실 입증 서류. 이거는 여러분들이 각 주마다 드라이버 라이센스를 만드실 때 보통 필요하기 때문에 그 서류하고 같이 들어가도 되죠. 미국뿐만이 아니고요. 한국 내 부동산 등기 등본부가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담보 대출, 즉 그 집을 통해서 대출을 받을 때에는 한국 내 부동산 등기 등본이 있어야 되는 거죠. 다섯 번째로 실제 대출 절차를 본다면 예를 들어서 이제 주택담보대출 기준으로 보죠. 은행을 먼저 방문합니다. 그래서 상담을 하고 대리인을 통해서 위임도 가능합니다. 직접 안 가셔도 되는데 은행에 가서 상담을 합니다. 그리고 대출을 이런 거 저런 거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이 되십니다. 신용이 좋으시네요. 혹은 미국에서 소득보고를 하신 걸로 해서 대출 심사를 은행장님과 통해야 됩니다. 대출 심사 과정이 들어갑니다. 대출 심사 신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서류 접수 및 조건을 확인하고서 대출 심사 신청이 들어갑니다. 세 번째로는 감정평가 및 담보 설정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주택담보대출인 경우에는 감정평가라는 게 뭐 어느 나라든 있죠. 있어야 되겠죠. 네 번째로는 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계약 체결 및 대출이 실행이 됩니다.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승인이 되고 계약 체결이 되면 대출금이 바로 들어오죠. 은행으로. 예, 굉장히 빠릅니다. 그 부분은. 주의사항과 팁을 하나 알아보겠습니다. 한국 내 신용 점수 관리가 한국도 최근에 와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CB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용 점수를 관리하는 데 중요하다. 그래서 요즘에는 금융기관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은행을 하나를 가지고 계시면 내가 국민은행이다. 그러면 한국에 있는 모든 국민은행을 포함한 다른 은행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산 관리도 끌어오시겠습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한은행이다. 그럼 신한은행에 내가 계좌를 만들었을 때 국민은행이나 다른 삼성의 보험이 가지고 있으십니까? 거기에 자산 관리 명목으로 다 끌어오겠습니다. 합의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승낙하면 다 끌어옵니다. 카카오뱅크만 해도 카카오뱅크를 통해 가지고 자산 관리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모든 내가 들고 있는 보험서부터 은행 관계가 모두 한꺼번에 데이터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바로 신용 점수가 뜹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내 나이층에 비해서 몇 퍼센트의 이 볼더에 있는지 라인에 있는지도 나옵니다. 한국 내에 거주 중인 가족 명의의 대출로 진행을 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아들이라든지 부모 명의로 하는 거죠. 그런데 법적으로는 불이익이 좀 발생할 수 있고요. 조건이 좀 까다롭기도 한다는 사실. 하지만 되기도 한다. 그 다음에 외화 소득을 인정받을 경우 변동, 환율에 대한 변동이죠. 리스크를 고려를 해보시기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은행별의 정책 차이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이라도 같은 은행이라도 지점마다 은행 지점장의 재량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쇼핑 어라운드를 정말 하셔야지만 돈을 버는 길입니다. 두 곳에서 세 곳 이상 상담을 권장합니다. 은행별, 아까 말씀드린 신한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농협,
은행별에 가서 검토를 하시고요. 그리고 내가 주 거래 은행이었던 경우, 내가 은행은 정말 거래를 안 했지만 하나라도 가지고 있어서 그거를 개설한 지가 오래된 은행이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행을 통해서 송금을 받거나 송금을 준 사실이 있기만 해도 그 은행에 대한 크레딧이 좀 더 좋다는 사실. 이해되셨습니까? 별로 어렵지 않죠. 네, 이게 전체적인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에서 집을 사고 싶다면 재외동포의 대출은 금융기관을 통해서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사업자대출, 전세자금 대출이라는 대출을 상담하실 수 있고요. 대출 자격 조건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필요한 서류들, 기본적인 필요한 서류들입니다. 그러니까 은행에서 좀 대출을 받으시면서 좀 더 필요한 게 있다 그러면 어려운 일은 아니니까 추가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외 출입국 관리에 대한 증명, 그러면 출입국 관리소에 가서 띄워달라고 하면 띄워주죠. 실제로 대출을 시작을 했으면 주택담보대출 기준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대출이 되어지는 프로세싱,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신용, 크레딧 관리가 한국도 굉장히 최근에 와서는 중요하다는 사실. 이 부분만 알고서 혹시라도 미래에 내가 여기민과 또 한국에 들어가서 사시기 위해서 장기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집을 사시는 데 대출 관계 한번 짚어드렸습니다. 다음번에는 조금 더 사례를 들어서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서 바로 준비를 해드리겠습니다. 충분히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뉴욕 캐더리 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기다릴 산이에요. 뉴욕 하늘 아래에서 전해드려요. 정보 한 줌, 시사 한 컵, 상식은 듬뿍 같이 나눠요. 우리 함께 알아가요.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웃고 떠들며 배우는 시간, 뉴욕 기다리쌤과 함께해요. 비행기 탈 때 궁금했던 거, 미국 운전할 때 조심할 점 쏙쏙 알려주는 친절한 쌤. 구독 누르면 다 챙겨드려요. 우리 함께 알아가요.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오늘도 똑똑해지는 시간, 뉴욕 기다리쌤과 함께해요. 시사, 생활의 팁, 모두 다 함께해요. 뉴욕 기다리쌤. 시사, 생활의 팁, 모두 다 함께